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은행 직원이 직접 말해준 충격적인 사실. 이제 예금만 고집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고 맡겨온 은행 예금이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데요. 듣기만 해도 깜짝 놀랄 이야기죠? 예전에는 예금이 가장 안전한 돈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이자도 붙고 원금도 보장되니까 안심이 됐죠. 그런데 요즘 세상이 변하면서 예금만 믿고 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은행 직원들이 말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 금융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 예금 통장을 보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금 10년 후에도 같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긴 한데 그 돈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줄까요?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고 이자가 낮아지는 시대에 예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흔히 저지르는 금융 실수, 그리고 노후를 망치는 결정적인 이유를요.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조언합니다. 이제 예금만 믿지 마세요.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나요? 하지만 놀랄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금리는 낮아졌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금에 넣어둔 돈이 10년 후에도 같은 가치를 가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금에 넣어둔 1억 원이 10년 후에도 같은 가치일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금은 원금을 보장해주긴 하지만 돈을 굴리지 않는 한 절대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금융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은행 직원들이 조용히 알려준 노후 자산 관리의 비밀, 그리고 60, 80세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금융 원칙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예금을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가 붙으니 손해볼 일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생각이 오히려 우리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쉽게 말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예금해 둔 돈이 눈에 보이는 숫자로는 그대로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돈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0년 전 1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에는 이 돈이면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도 있었고 넉넉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돈으로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0년 사이에 집값은 몇 배로 뛰었고 생활비도 훨씬 증가했습니다. 같은 돈이지만 그 가치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천 원이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금액으로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1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1억 원과 현재의 1억 원은 같은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 가치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나는 손해보지 않았어. 내 돈은 그대로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10년 전에 1억 원으로 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돈을 잃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금리 시대에 더욱 심각해집니다. 과거에는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연 57%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이 많았고 심지어 10%에 가까운 금리를 제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3% 안팎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제자리 걸음이니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금을 하면 이자가 붙으니까 괜찮지 않냐고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물가가 연 4%씩 오른다면 연 3%의 금리를 받는 예금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예금에서 이자를 받아도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니 돈의 실제 가치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 계산을 해보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금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1억 원을 연 3% 정기예금에 넣으면 1년 뒤 이자가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물가가 4% 상승하면 생활비는 연 400만 원씩 더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은행 이자로 얻는 돈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잃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금만을 고집하면 오히려 돈을 잃어가는 셈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돈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연령대라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돈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예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모든 돈을 예금에만 넣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들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조언합니다. 이제 예금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가 상승과 저금리 시대에 맞는 금융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은행 직원들은 어떤 조언을 할까요? 예금을 넘어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4세 김정호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근검 전략을 철칙으로 삼았고 무엇보다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할 무렵 평생 모은 3억 원을 모두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자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원금은 손대지 않고 매년 나오는 이자로 생활하면 평생 걱정 없겠다고 믿었죠. 정호 씨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3억 원을 연 3% 금리의 정기예금에 넣으면 1년 이자가 약 9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75만 원 정도였습니다. 국민연금과 합하면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자와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지만 해가 갈수록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5천 원이면 먹을 수 있던 음식이 이제는 10,000원을 줘도 부족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벼운 감기에도 병원비와 약값이 2, 3만 원씩 나갔고 건강검진이나 치료비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이자가 나오긴 하는데 그 돈으로는 점점 부족해지더라고요. 결국 원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두 번째 문제는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정호 씨가 처음 예금에 넣을 때는 금리가 3%였지만 몇 년 후 금리가 더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2%대까지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 이자로 받는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75만 원을 받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60만 원, 5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자가 줄어드니까 생활비가 더 빠듯해졌어요. 결국 모아둔 돈에서 조금씩 꺼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원금을 쓰기 시작하니까 계속 쓰게 되더군요.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 보장받았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평소 생활비로만 쓰던 예금에서 목돈이 빠져나가니 남은 돈이 확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예금만 가지고는 노후를 완전히 대비하기 어렵다는 걸요. 이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생활비와 의료비는 오히려 늘어나니 결국엔 원금을 다 쓰게 될 거라는 걸요. 정호 씨처럼 예금만 믿고 노후를 준비한 경우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비 증가, 의료비 지출, 금리 하락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결국 원금에 손을 대게 되고 예상보다 빨리 돈이 고갈될 위험이 커집니다. 김정호 씨도 결국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예금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예금 이자가 줄어든 상태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돈 걱정을 덜 했을 텐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예금만을 믿고 있다가 나중에야 현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한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직원들이 실제로 조언하는 현실적인 금융 전략은 무엇일까요? 노후 자산을 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자산을 나눠서 관리하라는 원칙입니다. 모든 돈을 정기예금에만 넣어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 가치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을 나누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생활비 계좌를 마련해야 합니다. 1, 2년 동안 사용할 생활비는 여전히 예금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예금 기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금리가 낮은 시기에 장기 정기예금에 묶어두면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단위의 정기예금을 활용하면서 금리 변동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후 안정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은행 직원들은 배당주 투자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매년 배당금이 나오므로 예금 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식이라고 하면 위험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은퇴 후에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주 외에도 채권 투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채나 우량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며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연금 상품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추가적인 개인연금을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시연금 상품을 활용하면 일정 금액을 맡긴 후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예금 이자는 변동성이 크지만 연금은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노후 자산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한 곳에 묶어두기보다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들어야 생활의 안정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는 잃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무조건 높은 수익을 바라보기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 가지 상품에만 집중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최소한 3-4가지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자산을 100으로 봤을 때 30%는 생활비 계좌예금, 30%는 연금 상품, 20%는 배당주나 채권, 20%는 해외 투자 펀드, 해외 채권 등 이런 식으로 배분하면 갑작스러운 경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무조건 예금만 믿기보다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김정호 씨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자산을 분산하고 지속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금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 전략을 다시 세워보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행 직원이 조언하는 현실적인 금융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금이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노후를 온전히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노후 자산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단순히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는 변동하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금만 고집한다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금융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금은 일정 부분 유지하되 생활비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당주, 채권, 연금 상품 등을 활용하면 이자,
수익보다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 계획을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예금만을 고집하다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도 더욱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